포럼 제2회 주민자치를 주제로 하는 포럼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들은 드셨어요? 어떡해요? 괜히 물어봤나봐요. 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저희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주민자치를 주제로 해서 열띤 토론을 한 다음에요. 여기 가까이에 보니까 신도봉 시장에 있더라고요. 거기 먹자골목 있으니까 혹시 이따가 출출하면 우리 거기에서 늦은 저녁이라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약속한 시작 시간 7시가 됐는데 아직도 오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포럼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작하는 의미로 몇 분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주관을 맡은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정말 뼈를 갈아 넣으시는 회장님들과 그 부회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수 계세요. 그래서 모두 이제 인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고 회장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신 이창식 창삼동 네 회장님께서는 쌍문 삼동 회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외유 중이시라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다른 그 회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문 2동 저한테 주셨나요? 네.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유영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방학 2동 신옥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돋보기를 안 켜가지고. 창삼동의 최범린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 창이동 이상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도봉 2동 송기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 전 회장이시고 전 방학 2동 회장이신 김기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빠뜨린 분이 계신가요? 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자치 못지않게 자치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소영 열정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도봉 시민사회의 큰 언니이신 이은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주신 명단은 이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또 오시는 대로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주셨던 고모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모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뜨린 분이 계시네요. 도봉구에는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봉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도봉초등학교 총동문 회장이신 김명곤 회장님이 오셨는데 도망가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든든하게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포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왜 주민자치인가, 주민자치회인가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줘? 스텝이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 나가셨네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 제목을 주민자치회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던 정말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두의 주민자치회가 헌법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대한민국 24년 7월 2일, 7월 3일 오늘 현재 주민자치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의 권한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권, 우리 여기에 혹시 광화문이나 이런 데 촛불 집회 나가서 노래를 부르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고 또 다른 건 다 못 외워도 우리가 헌법 1조만큼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과연 국민으로부터 나왔나? 우리가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일상에서는 사실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조에 관한 내용이 실현돼가는 과정이 주민자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주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이 처음에는 중앙집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은 한 사람의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선출직들, 소수의 선출직들을 통해서 대의제로 국민의 뜻을 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참정권만을 갖지요. 일상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 시기에만 우리의 의견을 표출을 하고 그거를 대신 담아받은 소수의 소위 엘리트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뜻을 대신 발현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앙집권으로는 이제 조금 우리의 뜻을 발현하는 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계속해서 지자체, 지역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지방분권제도이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도가 지방의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동네에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들을 만들어가면서 생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예산을 배분했는데 지방 분권이 되면서부터는 각 단위의 지역에서 예산도 좀 일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정하고 거기에 위탁을 주는 그러한 권한도 갖고 이렇게 되면서 좀 더 권한이 주민들 가까이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연배들을 보아하니 1987년도에 대부분은 생존해 계셨을 것 같아요. 1987 그때 저희가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헌법이 한번 바뀌었었죠.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독재가 아니라 민주정부로 가는 과정, 그때 바로 이 지방분권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성큼 나아갔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국민 주권이 과연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이 되는가? 그래서 나온 게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하고 주민자치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결국은 지역에 있는 관료가 모든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기관이 지역의 기관에게 권력을 좀 나누어 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와 주민자치제를 놓고 보면
그 집행부, 즉 관료들이 가졌던 권한을 주민들에게 직접 일부 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권자가 나의 권한을 직접 내가 행사를 하겠다. 모든 걸 다 말고 피곤하니까 우리 동네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서 가지고 온 게 주민자치제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제 서울,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울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입니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인 주민자치회에 관한 얘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즉 우리 같으면 도봉구청이죠. 도봉구청과 협력을 통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들이 점점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주민자치제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치적 혐의를 씌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배경을 보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이걸 당위로 인식을 했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던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우리 동사무소마다 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라인댄스도 있고 켈리도 있고 서예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할 주민자치회는 처음에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이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각 구별로, 동별로 사업을 역동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어떤 특정한 정부의 것이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당위인 것입니다.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그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오늘 다룰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한 두 글자 정도가 틀리죠. 하나는 위원회고요, 하나는 그냥 회예요. 왕왕 우리는 이거를 같다고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한 지역에서 공존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주민자치회만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럴까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1990년대에, 정확히 말하면 98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외 온갖 교양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98년도에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일괄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는 지역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도봉구 방학3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우리는 시범을 했던 동이고, 주민자치의 역사가 그렇게 뿌리 깊은 그 자치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그 활동이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거의 위상은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권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해서 듣는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 많은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새마을회도 있고요, 바르게 살기도 있고, 적십자 분여회도 있고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주로 회장님들과 또 지역사회의 또 크고 작은 단체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많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임명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제를 한동안은 동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조언을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지역의 많은 마을 축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바자회라든가 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역동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결정 이런 걸 했고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찍혀진 그 지원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그 수강료들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역할, 이 정도의 한정된 예산 운영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주민자치회, 이것은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을 지금 그 법적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법률과 조례는 그 위상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일반법은 아니고 특별법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위상은 주민자치위원회랑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라는 건 결정인 거죠. 그리고 결정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훨씬 더 많고 직접적인 거죠. 그리고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읍면 동장님이 임명을 하시거나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단체 장님들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요. 공개 지원을 할 경우에 그 구성 한정된 인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이라는 방식을 거칩니다. 이 이제 추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같이 열려져 있는 어떤 기구에 그 필요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때에는 서구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 추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첨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성과 그 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사업들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심의하고 좀 더 이제 강한 권한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안건들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또 구비로 일부 예산들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분명히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결산 감사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 그 진행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입니다. 여기에 회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회장님들이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의 공동의 목표, 존립 근거, 목적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공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주민들께서 그래, 그게 우리 지역 문제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 될 주제는 바로 이거야 라는 필요성과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는 공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감의 과정이 지금까지는 주민총회의 방식으로 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작년까지는 주민총회를 활발하게 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그래서 분과원으로 결합을 하십니다. 그 분과원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내고 실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실행을 하실 때에는 그냥 막바로 뭔가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코드를 맞춰야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민자치 교육이고요.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있고요. 뭐 포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예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까지 이제 의제 개발비니 뭐 주민자치회 운영비니 의제 실행비니 이런 이제 예산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의 그 필수 요소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했으나 지금 오늘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를 왜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잡았는가, 그게 도봉구에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제길래 우이방학 경전철만큼 중요해? 또는 학교에 지금 학생들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보다 더 중요해?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장애 인권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모두의 주민자치회가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하고 이걸 주제로 잡았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7년 차라고 했잖아요. 6년 동안 실무에서 뼈를 갈아 넣으신 도봉구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도봉구의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속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뼈까지 아니고요. 네. 저는 방학 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시작을 했고 마을 활동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어떤 실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또 보는 방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포럼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제언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이론적으로 무슨 교수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엄청 이렇게 막 무장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 홍문정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에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 주민자치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순서로 좀,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그쵸?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봉형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선 8기에 대한 주민자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도봉형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세세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냐면 자치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고 성향도 다른 것처럼 지역도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많고요. 어느 지역은 농촌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도농 지역일 수도 있고 방학 이동 같이 저층 주거 지역의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역들을 하나로 어떤 거 제도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 막 배우잖아요. 그런데 도봉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단계,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됐어요. 처음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17년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거야 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우리 그동안 이 마을에서 정말 뼈를 깎고 우리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이 좀 나이 좀 들었다고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를 다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았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저한테조차도 초기에는 주민자치회가 뭐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낯설었습니다. 그런 낯섦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저 단계적 전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단계에 우리 이런 6개 동이 있었어요. 이 6개 동한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학 2동이었다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서 함부로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때는 지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서도 이 주민자치회가 빨리 안착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산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민자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 6개 동이 사실은 많이 성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14개 동이죠? 그럼 6개 동이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 그럼 나머지 동에서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분들도 저 동은 주민자치로 바뀌었는데 저런 활동도 하네? 라고 하는 사실 경험을 나누고 오해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자 우리 단계적 전환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3단계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요. 도봉구 14개 동이 모두 다 주민자치회로 변환이 됐고요. 그래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또 하나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교육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권한도 많아지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냥 예전의 생각만 가지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된 것들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육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소통의 과정, 갈등 해소 방안 이런 것도 교육 엄청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성장하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 그러면 당장 내년에 뭐 할 거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곳곳마다 벽화 그리고 이런 거. 도대체 주민자치는 맨날 돈 받아다 그림만 그리고 꽃만 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주민자치는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도 물론 주민자치회지만 마을의 비전, 중장기적 실천 과제라고 하는 것들에 도봉구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가 그 마을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세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도봉구의 도봉형 주민자치회였습니다. 제가 굳이 도봉형 주민자치회라고 쓴 건요.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무슨 형 주민자치회 이런 거는 사실 광역단체에서 광역단위에서 사실은 제일 처음으로 충남형 그 주민자치회라든지 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광역단위에 우리는 이런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무슨 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도봉형 주민자치회를 개발할 거다 라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민관협력체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민과 관 협력해야죠. 그런데 협력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자리를 잡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이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런 어떤 명령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주민 입장에서 이렇고요, 행정에서 생각하는 건 이렇고요, 우리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위했던 거였는지 또는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이런 시의 적절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자치 노래를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 이것들은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민자치 위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해도가 높아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다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민선 8기가 됐습니다. 단체장님들이 막 변화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결과를 좀 보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의 이론적인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부에 회귀했다는 얘기입니다. 퇴보입니다. 제도적인 퇴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주민자치가 정말 활성화된 데도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회 자체를 주민자치회는 그냥 두고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 발제문을 보시면 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주민자치회는요, 사실은 이제 7년 차입니다. 제일 긴 게 한 동이 7년이에요. 그리고 2013년부터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길게 해봐야 11년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 그런데 민선 8기가 된 건 한 2년 전이죠. 1, 2년 전이죠. 그때 딱 도더니 주민자치회가 뭐 했어? 막 이런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꽃만 심고 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냥 꽃이 아니라고 했어요. 꽃은 꽃이지만 그냥 꽃 아닙니다. 벽화는 벽화지만 그냥 벽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만 보고 주민자치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민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아까 국민 주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면 좋겠죠. 그게 직접 민주 정치잖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그게 어렵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면 날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간접민주 정치를 채택을 한 건데요. 그 간접민주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한계, 그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주민자치회예요. 근데요, 이 주민자치, 간접민주 정치, 주민자치회 결국은 지향점은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민주 정치입니다. 이거 직접민주 정치 지금 하는 데 있어요. 어디냐면 스위스 가면 자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서요, 다 모여가지고 뭐 찬성 반대 어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800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되는 건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의 모습 한 100년 내외에 그나마 이 모습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아까 7년 말씀드렸죠? 길어야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보고 왜 못하니에요? 왜 완벽하지 못하니에요? 그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이제 태어나서 응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뜨거운 김치찌개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못 먹습니다. 그만큼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해요. 성장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 뭐 언제까지 기다려? 못한다고 주민들이 채찍을 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채찍을 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감히, 그렇죠? 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이 제도를 니네들 못하니까 하지마! 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사실 좀 부침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침이 있는 이유는 뭐 잘 못해서, 주민자치가 잘 못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당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대, 다시 회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당위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서고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제도적인 것의 가장 전 출발점은 법제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법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오기영 의원님도 지금 주민자치 법제화 관련해서 그 제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집 맨 뒤에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지금. 자, 매 눈으로 네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볼 거야가 아니라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같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